안녕하세요. 편한 백세입니다. 평생 먹어온 음식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최근 병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심장마비 환자 대부분이 이 음식을 꾸준히 먹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72세 박 아저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작년 건강검진에서 혈압, 혈당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매일 산책도 하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거의 안 드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올해 3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가슴이 조이는 것 같더니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수술 없이 회복하셨지만 의사 선생님이 한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병원에서 박 아저씨에게 평소 즐겨 드시는 음식에 대해 질문했더니 매일 빠지지 않고 드시는 음식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두세 번씩 말이에요. 이런 일이 박 아저씨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지난 5년간 전국 주요 병원에서 65세 이후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92%의 환자들에게서 똑같은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조사에 포함된 환자 중 70%가 최근 1년 이내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던 분들이었어요.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 콜레스테롤도 괜찮다고 나왔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식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 가지 공통된 음식을 거의 매일 드시고 계셨더라고요. 놀라운 건 이 음식이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아주 흔한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기름진 것도 안 먹고 단 것도 안 먹고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평소 먹던 반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부터 그 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65세 이후에 특히 위험한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현명하게 드시는 방법만 알면 되거든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음식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잠깐만요. 그 전에 왜 65세 이후에 똑같은 음식이 갑자기 문제가 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해결책을 알려드려도 소용이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박 아저씨가 의사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먹어왔는데 왜 갑자기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의사 선생님의 대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박 아저씨,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몸이 바뀐 거예요. 65세가 넘으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실제로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콩팥이 달라집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청소부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짠 것을 먹으면 콩팥이 열심히 일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 주거든요. 그런데 65세가 넘으면 이 콩팥의 힘이 젊을 때보다 30%나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10개짜리 짐을 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7개짜리 짐밖에 못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10개짜리 짐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같은 양의 소금물을 젊은 사람과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드시게 한 다음 몇 시간 후에 소변을 검사해 봤습니다.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젊은 사람은 6시간 만에 90%를 내보냈는데 어르신들은 같은 시간에 60%밖에 내보내지 못했거든요. 그럼 나머지 30%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혈관 속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혈관에서 일어납니다. 젊을 때 혈관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혈압을 조절해 주거든요. 혈압이 올라가려고 하면 혈관이 넓어져서 막아주고 혈압이 내려가려고 하면 혈관이 좁아져서 올려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점점 딱딱해져요. 마치 새 고무줄이 오래되면서 탄력을 잃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조그만 자극에도 혈압이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인천의 한 병원에서 연구해 본 결과 65세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성이 젊을 때보다 50%나 떨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는 심장 자체의 변화입니다. 심장도 나이가 들면서 예전만큼 강하게 뛸 수 없게 돼요. 젊을 때는 심장이 분당 70번 뛰면서도 힘차게 피를 온몸으로 보낼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같은 속도로 뛰어도 힘이 약해지는 거죠. 여기에 콩팥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염분이 혈관에 쌓이고 딱딱해진 혈관이 제대로 조절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더 세게 뛰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천천히 조금씩 진행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69세 정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나는 아직도 젊을 때만큼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계단도 잘 오르고 산책도 매일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혈압을 재봤더니 높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달리 한 게 없는데 말이에요. 바로 이게 함정입니다. 우리는 그대로인데 우리 몸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심장마비와 음식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짠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에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늘어나요. 이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혈액의 양이 많아집니다. 혈액이 많아지면 당연히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도 높아지겠죠. 젊을 때는 이런 상황이 생겨도 콩팥이 빨리 나트륨을 내보내고 혈관이 넓어져서 압력을 낮춰줬어요.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벽에 상처가 생긴다는 점이에요. 이 상처에 콜레스테롤이나 기타 찌꺼기들이 달라붙으면서 혈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걸 의학용어로는 동맥경화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혈관이 막히는 거죠. 부산대학병원의 김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65세 이후 심장마비 환자들을 보면 대부분 혈관이 서서히 좁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확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면 이미 좁아져 있던 혈관이 완전히 막히거나 터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최근 5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65세 이후 심장마비 환자의 85%가 평소 혈압이 높았던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공통점은 모두 염분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보다 2배 이상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염분을 먹고 있을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염분 섭취량은 5g입니다. 소금 한 티스푼 정도의 양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실제 섭취량은 평균 12g에서 15g입니다. 권장량의 거의 3배를 드시고 계신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왜 65세 이후에 같은 음식이 갑자기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정말 궁금해하셨던 그 음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사 결과 심장마비 환자들이 공통으로 드시고 있던 음식들이 드디어 밝혀졌거든요. 첫 번째 음식군은 바로 가공육류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음식들이에요. 햄 100g에는 나트륨이 1200mg이나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2000mg인데 햄 한 두 조각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드시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소시지예요. 소시지 5개에는 나트륨이 1800mg이나 들어 있어요. 아침에 소시지 몇 개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을 거의 다 채우게 됩니다. 베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컨 3줄에는 나트륨이 1000mg 정도 들어 있거든요. 아침 식사로 베이컨 몇 줄만 드셔도 벌써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넘어서게 돼요. 두 번째 음식군은 절임류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 장아찌, 젓갈 같은 음식들이에요. 김치 100g에는 나트륨이 700mg 정도 들어 있어요. 보통 한 끼에 김치를 150g 정도 드시니까 김치만으로도 1000mg이 넘는 나트륨을 드시게 됩니다. 장아찌는 더 심해요.
오이지 100g에는 나트륨이 1500mg이나 들어 있거든요. 반찬으로 조금만 드셔도 엄청난 양의 염분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인천의 68세 김 할머니는 평생 김치를 담가 드셨어요. 우리 집 김치가 맛있다고 소문이 났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김치도 적게 먹으라고 하시니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김치 없이 어떻게 밥을 먹나요? 세 번째 음식군은 국물 요리입니다. 찌개, 국, 라면 같은 음식들이에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나트륨이 1300mg 정도 들어 있어요. 김치찌개는 더 심해서 1600mg이나 됩니다. 라면은 말할 것도 없죠. 라면 한 봉지에는 나트륨이 2000mg 가까이 들어 있어요. 대구의 67세 정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간편한 식사로 가끔 라면을 드셨어요. 라면 하나만 먹어도 하루 염분을 다 먹는 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조미료와 양념류입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기본 양념들이에요. 간장 한 큰술에는 나트륨이 1000mg 정도 들어 있어요. 된장 한 큰술에는 800mg, 고추장 한 큰술에는 600mg 정도예요. 광주의 71세 최 할아버지는 평소 간을 세게 하시는 편이에요. 젊을 때부터 짜게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입맛도 둔해지니까 더 짜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문제였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어요. 다섯 번째는 마른 안주류입니다. 오징어채, 쥐포, 북어포 같은 음식들이에요. 오징어채 100g에는 나트륨이 2500mg이나 들어 있어요. 하루 권장량보다 더 많은 양이죠. 쥐포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양의 염분이 들어 있어요. 울산의 69세 박 할아버지는 평소 술안주로 오징어채를 좋아하세요. 텔레비전 보면서 오징어채를 자주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소금 덩어리를 먹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65세 이후에 이런 음식들이 특히 위험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혈관의 탄력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염분이 몸에 쌓이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올라가는데 딱딱해진 혈관은 이런 압력을 견디지 못하게 돼요. 세 번째는 나트륨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짠맛을 덜 느끼게 되니까 더 짜게 먹게 되는 거죠. 서울대학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에는 짠맛을 느끼는 능력이 젊을 때보다 40%나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간을 해도 짜다고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대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몸의 순환이 빨라서 염분이 빨리 처리됐는데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느려져요. 그러다 보니 염분이 몸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수분 섭취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게 되거든요. 물을 적게 마시면 몸속의 염분 농도가 더 진해지게 돼요. 실제로 조사해 보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하루 평균 수분 섭취량은 1리터에서 1.2리터 정도였어요. 권장량인 2리터보다 훨씬 적은 양이죠. 그렇다면 이런 음식들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사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평생 먹어온 음식들이고 우리 식문화의 일부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현명하게 드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서울 아산병원의 김 교수님이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첫 번째 방법은 조리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공 육류의 경우 굽거나 튀기는 대신 삶아서 드시면 염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해물 끓는 물에 1분 정도만 살짝 데쳐도 나트륨이 15% 정도 빠져나갑니다. 소시지도 마찬가지로 살짝 데쳐서 드시면 훨씬 안전해져요. 대전에 사시는 73세 윤 할머니가 실제로 이 방법을 시도해 보셨어요. 처음에는 맛이 좀 밋밋하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오히려 담백하고 좋더라고요. 두 번째 방법은 빈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매일 드시던 음식을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줄여보세요. 갑자기 끊으면 스트레스가 되지만 조금씩 줄이면 몸도 천천히 적응할 수 있어요.
부산의 75세 이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드시던 햄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만 드시기로 하셨어요. 세 번째 방법은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전에 햄 3장을 드셨다면 한 장만 드시고 김치도 한 젓가락 덜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줄이면 나트륨 섭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물에 헹구는 방법입니다. 김치를 물에 살짝 헹궈서 드시면 나트륨이 30% 정도 줄어들어요. 맛은 조금 밋밋해질 수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감수할 만한 일이죠. 다섯 번째는 채소와 함께 드시는 방법입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을 드실 때 상추, 깻잎, 양배추 같은 채소를 함께 드시면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줘요. 쌈을 싸서 드시거나 샐러드를 곁들여 드시는 거죠. 여섯 번째는 국물을 적게 드시는 방법입니다. 찌개나 국을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3분의 1 정도만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량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인천의 68세 김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국물을 적게 먹으니까 속이 편하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얼굴이 붓지 않고요. 이제 심장을 보호하는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선입니다. 특히 등 푸른 생선인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이 오메가3는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생선을 드시면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조리할 때는 구이보다는 찜이나 조림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구의 74세 정할머니는 일주일에 3번 생선을 드시기 시작한 후 혈압이 많이 안정되셨어요. 예전에는 고기만 먹었는데 생선을 자주 먹으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라고 하세요.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줘요. 하루에 한 줌 정도, 30g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지니까 적당히 드시는 게 좋아요. 울산의 69세 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호두 5개씩 드시고 계세요. 세 번째는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토마토, 블루베리 같은 음식들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젊게 유지해줘요. 하루에 5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빨간색 토마토, 주황색 당근, 초록색 브로콜리, 보라색까지, 노란색 파프리카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광주의 67세 김 할머니는 매일 컬러풀한 샐러드를 만들어 드세요.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이제는 색깔 맞춰서 만드는 재미가 쏠쏠하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진 게 느껴진다고 하세요. 네 번째는 물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염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꼭 필요해요. 하루에 8잔, 약 2리터 정도를 목표로 하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 밤사이 농축된 혈액을 묽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서울의 72세 이 할아버지는 물병에 선을 그어서 시간대별로 마실 양을 정해놨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마셨는데 이제는 습관이 돼서 자연스럽게 마시게 됐어요. 무엇보다 피부도 좋아지고 변비도 없어졌어요. 물론 이런 식습관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적절한 운동과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걷기입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씩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걸음이라고 해서 뛰는 것은 아니에요.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충분합니다. 걷기는 심장을 튼튼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30분씩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혈압이 평균 10포인트 정도 낮다고 합니다. 창원의 68세 김 할머니는 매일 오후 4시에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처음에는 30분도 힘들어 하셨지만
이제는 1시간을 걸어도 무리가 없다고 하세요. 무엇보다 밤에 잠도 잘 오고 다리 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계단 오르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한 층만 걸어 올라가고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계단 오르기는 다리 근육을 강화해주고 심장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무릎이 아픈 분들은 무리하지 말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평지에서 걷기 운동을 늘리시면 됩니다. 안산의 74세 정 할아버지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셨지만 이제는 2층 정도는 무리 없이 오르신다고 해요.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몸이 젊어진 느낌이 든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취미 활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독서, 원예, 그림 그리기 같은 활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대전의 69세 이 할머니는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함께 요가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힘들어 하셨지만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요가를 하고 나면 마음도 평온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잠을 자는 게 좋아요.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산의 73세 최 할아버지는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가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세요. 낮에도 피곤하지 않고 활기가 넘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명상이나 심호흡입니다. 하루에 10분 정도만 조용한 곳에 앉아서 깊게 숨을 쉬는 것입니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입으로 내쉬는 방법을 반복하면 됩니다. 이런 심호흡은 긴장된 신경을 이완시켜주고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광주의 66세 윤 할머니는 매일 아침 10분씩 심호흡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들었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세요. 화나는 일이 있어도 금방 진정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생활 습관들을 모두 한꺼번에 시작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한 달 정도 지속하는 것이 좋아요. 몸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 습관을 추가하는 거예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65세 이후에 건강한 삶은 바로 이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65세 이후 심장마비 환자의 92%에게서 발견된 공통점은 바로 염분이 많이 든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가공육류, 절임류, 국물 요리, 조미료, 마른 안주류 같은 음식들이었죠. 하지만 이런 음식들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조리법을 바꾸고 빈도를 조절하고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생선, 견과류, 색깔 채소와 과일, 충분한 물 같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여기에 걷기, 계단 오르기,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심호흡 같은 생활 습관까지 더하면 금상첨화죠.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받고 포기하게 돼요. 오늘 내용 중에서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은 것 하나를 골라보세요. 어떤 분은 햄을 삶아서 드시는 것부터, 어떤 분은 계단 한 층만 걸어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며칠 해보시다가 귀찮아지면 잠깐 쉬어도 돼요. 그러다가 다시 생각날 때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전과 똑같이 살면서 예전과 똑같은 건강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65세 이후에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오늘 배운 내용을 나눠주세요.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더 쉽고 재미있게 건강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아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